자,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첫 번째인 그 단어의 성질과 성격, 이 팔품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이 단어의 성질, 성격, 이 팔품사라는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영어에 있는 그 모든 단어, 영어에 있는 그런 모든 단어는 이 8개 어떠한 그런 걸로 분류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팔품사입니다. 그래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자체의 고유한 성질,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팔품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팔품사라고 하는 거 좀 보게 될 건데,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요게 굳이 여러분들 이걸 갖다 막 필기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어차피 요거 이 팔품사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강의,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첫 강과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강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또 다루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어서 그냥 아주 기초 필요한 것만 딱딱 짚었다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요거를 보고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좀 너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 강의 이제 2강과 3강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 우리가 이제 단어의 성질, 성격을 팔품사라는 걸 봅시다. 영어의 모든 단어는 8개 어떠한 그런 걸로 분류될 수가 있다.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떠한 고유한 성질,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명사를 먼저 봅시다. 명사. 명사는 요 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. 저도 이제 수업 때 많이 n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요. 요게 이제 어떻게 n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영어로는 noun이라고 합니다. noun. 요게 이제 명사란 뜻이에요. noun이라고 해서.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, 자, 이 명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사람, 사물, 동물, 무형 또는 유형의 사물 이름,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물, 모든 사람, 모든 동물,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? 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이것도 또한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쉽게는 끝말잇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보통 끝말잇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저와의 어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끝말잇기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. 제가 여기다가 시작을 합니다. 연필이라는 걸 먼저 썼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통이라는 걸 제가 듣고 나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은 통나무라고 했어요. 근데 이 무라는 걸 듣고 나서 상대방이 여기서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. 아니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한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.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? 무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는 끝말잇기에서 쓸 수가 있어요, 없어요? 없는 단어들이잖아요, 그쵸? 여기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끝말잇기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되는 거고,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? 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, 사람, 동물 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존재들도 전부 다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.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도 뭐가 될 수 있다? 명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멋짐. 멋짐이라고 하는 게 또 눈에 보이진 않죠. 하지만 얘도 뭐가 될 수 있다? 이제 명사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까지도 뭐로 본다? 우리가 명사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. 이런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명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얘네들이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봐야 되는 건데, 이런 아이들이 전체 문장에서 주어 자리,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,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,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말로 할 때, 우리나라의 그 어떠한 한글을 할 때 끝에 은는이가를 붙입니다. 그쵸? 뭐 나는, 누구는, 뭐뭐시, 뭐뭐가 이렇게 붙일 때 그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라고 이제 봐주시면 돼요. 얘네가 주어라고 봐주시면 되고, 이 목적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을을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을을 보통. 또는 누구누구에게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는 것들, 얘네가 전부 다 뭐다? 목적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목적어라고 봐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 보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겠는데,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얘는 이 주어나 또는 이 목적어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보어라고 봐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
이런 게 있습니다. 영어에서. 영어 문장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I am a student. 나는 학생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.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때 요 I라고 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? 주어가 된다는 거고 이 I의 품사가 뭐다? 바로 명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A student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나는 학생이다. 나에 대한 무엇을 하고 있는 보충 설명. 즉 나를 갖다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? 보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A student가 무슨 품사를 가지고 있다? 역시나 명사라는 품사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이 명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, 사물, 동물 또는 무형 또는 유형이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함하는 어떤 그런 게 되겠고 얘네가 하는 역할은 뭐다? 주어 자리, 목적어 자리, 보어 자리에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기본 강의 3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시면 될 것 같고요. 명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명사를 좀 봐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거 이제 대명사 두 번째 대명사를 봅시다. 대명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때 대가 여러분들 대신할 때입니다. 대신할 때. 뭘 대신한다?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. 얘를 갖다 우리가 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돼요.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요.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를 얘는 일반적인 명사죠. 사람들이라는 명사입니다. 얘를 갖다가 대신해서 대명사로 쓸 거면 they, 그들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더 boy라고 하는 그 소년 이렇게 있죠. 이 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. 그렇죠? 사람이니까 명사겠죠. 얘를 갖다가 대명사로 쓸 거면 he라고 하는 그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얘는 이제 대명사의 개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? 대명사라고 한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동사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동사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뭐로도 볼 수 있냐면 동작으로도 볼 수 있어요. 동작. 그쵸?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말이고요. 우리나라 말에 뭘로 끝나는 거냐면 이렇게 뭐뭐다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우리가 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뭐다로 해석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. 그래서 영어 문장의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.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를 문장을 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보는 게 아닙니다.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보게 될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동사예요. 동사를 먼저 딱 여러분들이 찾고 나면은 그 문장의 어떤 중심이 잡힌다라고 봐요. 그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동사가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장을 보실 때는 습관적으로 뭘 먼저 찾는 연습,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동사를 갖다 이렇게 V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동사를 잡다가 영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은 verb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 글자만 따가지고 보통 이제 동사에다가는 V 체크를 이렇게 이제 보통 하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동사라는 건 뭐다? 뭐뭐다로 해석되는 영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기본 강의에서도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동사입니다. 동사를 갖다가 쭉 우리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동사는 그런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형용사라는 게 있죠. 형용사라는 게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쵸?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한글에다가 예쁜 소녀라고 해봅시다. 그쵸? 이 소녀라고 하는 거는 명사입니다. 품사가. girl is a girl. 그쵸? 이 예쁜이라고 하는 거,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? 앞에 있는, 뒤에 있는, 그쵸? 소녀를 꾸미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즉, 무슨 역할?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고요.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니은으로 끝나는 말.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? 잘생긴, 멋진, 예쁜, 뭐뭐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용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보어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명사가 어디 자리에 쓰인다라고 했냐면 주어, 목적어, 보어 자리에 쓰인다라고 했잖아요. 여기는 이 형용사도 무슨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? 보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왜 아까 썼던 거 I am a student라는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죠. 나는 행복하다라고 할 때 I am happy 이렇게 쓰게 되면
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되고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. 은는이가가 되고 am이라는 게 동사입니다, 여러분들. 이게 그 비동사. 우리가 이따가 그 문장의 그 동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고 이 happy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형용사죠. 보어 역할을 하는. 앞에 있는 지금 나라고 하는 아이의 어떤 상태를 갖다 꾸며주고 있는 거죠. 내가 무슨 어떠한 상태, 행복한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거죠. 행복한이라고 하는 거. 이런 게 이제 형용사다.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부사라는 게 있겠습니다. 부사는 뭐냐? 명사 이외의 것을 수식하는 단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얘는 우리가 또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. 수식어.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명사 이외의 것, 즉 명사를 뺀 나머지 전부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그 명사를 뺀 나머지 것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좀 봐야 될 건데 형용사 예를 들어서 명사를 뺀 나머지 형용사라던가 아니면 동사라던가 아니면은 같은 부사라던가 또는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뭐가 꾸밀 수 있다? 이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을 꾸밀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에 부사는 뭐는 꾸밀 수가 없다? 명사는 수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명사를 누가 수식하니까? 형용사가 이미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 뭐뭐 하게라고 이제 많이 해석이 돼요. 뭐뭐 하게. 예를 들어서 happy라고 하는 게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라면 happyl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happyly라고 하는데 이때 이 ly가 붙음으로써 얘가 이제 품사가 뭐가 되냐면 부사가 돼요.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행복하게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부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형용사 있죠, 형용사? 보통 우리가 그 형용사 뒤에 ly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.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거의 다 뭐다? 부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형용사에 ly가 붙은 것들이 거의 다 부사가 된다. 요 ly라는 것 자체가 주로 이제 좀 부사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는 어떠한 그런 표현입니다.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로는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, 우리가 흔히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. 요 and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? and, but, or 이런 것들.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접속사가 되는 거죠. 접속사의 역할은 뭐냐면 단어와 단어.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접속사라고 합니다. 또는 뭐 구와 구, 절과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와 절이라는 개념은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세 번째 또 강의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접속사가 뭔지만 그냥 아시면 돼요. 접속사는 뭐다? 단어와 단어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거. 그게 바로 접속사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nd, but, or 이런 것들이 뭐다? 접속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전치사죠. 전치사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앞에 위치되어 있다라 그래서 전치사고요.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보는 in 같은 거. in이나 on이나 at 같은 거.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? 전치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전치사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네는 반드시 여기는 좀 안 써있긴 한데 전치사는 반드시 뭐와 함께 쓰인다?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쓰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하나의 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뭐랑? 명사랑 함께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혀 있는 거죠.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명사 앞에 쓰는 게 전치사다. 그러면서 얘네가 갖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 시간, 장소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.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제 기본 전치사를 갖다가 쭉 한번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좀 이제 할 건데 그럼 이제 전치사가 그때 이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감탄사죠. 뭐 놀라움이나 그쵸 충격 등을 표현하는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감탄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요 감탄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험에 막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생활 영어 속에서 어떤 구어체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법이라던가 독해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단어가 되겠고 거의 영어의 모든 단어는 감탄사를 빼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명사, 대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접속사, 전치사로 이렇게 총 거의 대부분 이렇게 7가지로 갖다가 전부 다 분류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